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유희선 연구사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서와 함께 해설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의 해설을 강의해 주실 강사님으로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서는 크게 이론편, 실제편, 부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론편부터 살펴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편은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해,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 및 학점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진로 진학 지도를 고려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들은 학점 기반 교육과정이면서 동시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대상인데요.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고교학점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영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의 적용 모습이 바로 고교 학점제 방식인데요. 우선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정의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을 이수하면 그 이수한 것이 누적돼서 졸업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운영 과정은 7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학업 설계 지도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3단계 과목을 신청하는 수강 신청 단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제 신청한 과목들을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여하게 됩니다. 5단계에서는 참여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 단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새롭게 도입이 되는 이수, 미이수 단계가 바로 6번째 단계가 됩니다. 학생들은 조건에 따라서 이수하게 되는 것이고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미이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충 이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그 과목의 학습량에 맞는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이런 학점 취득하는 것이 쌓이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학점 기준에 대한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단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달라진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본다면 이번 교육과정은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이 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학기제로 과목을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 과목의 체계가 변화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이수학점을 축소해서 학생들의 선택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학점 취득 인정을 위한 이수 기준을 도입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느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면 그것 이상을 했을 때 졸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변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수업량이 변했습니다.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과는 174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은 18학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졸업 요건이 새로 생겼는데요. 졸업 요건은 과목 출석률이라는 것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과목 출석률은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업 성취율은 40% 이상이라는 비율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미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학생들은 보충 지도를 위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평가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취평가 이외에 과목별 등급이 5등급이 병기가 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 및 일과 관리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공간 활용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 장소가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행 기간 동안 이미 경험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시간표는 이제 개인별 시간표가 되고 학생들이 각각
다른 일과 운영을 관리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1호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교과 구조가 변화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교과 구조가 편제가 달라졌습니다. 우선은 보통 교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선택 과목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융합 선택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 1, 2, 그리고 사실 3가 있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에는 전문 교과는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에서 특목고에 있던 전문 교과 1은 사라지게 되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전문 교과 2가 이번엔 전문 교과로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과 활동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영역의 변화도 있는데요. 이전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4개의 영역이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즉 봉사활동이 삭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봉사활동 우선 동아리 활동 안에 영역으로 편제가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동아리 활동 안에 들어있지만 모든 활동 영역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자치활동 영역에서는 활동을 자율활동과 자치활동으로 구분되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학술 문화 및 여가 활동과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활동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설계 및 실전 활동으로 활동 영역을 이렇게 2개로 구분한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교과군별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축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탐구 교과 영역에서 1학년에서 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필수 이수 학점의 범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과목을 이수한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라면 1학년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이수하게 되면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롭게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특징 2가지가 더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육 이렇게 4개의 교과 영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 맡을까요? 정보 교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 교과가 기술 과정 안에서 있던 부분이 정보로 새롭게 교과 편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과목별 기본학점과 편성 운영 범위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바로 학기 이수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학년, 연간 이수했던 부분을 이제 우리는 학기당 이수하게 되니까 당연히 학습량이 원래와는 다르게 조금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5학점을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4학점을 기본 학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점의 편성 운영 범위는 과목의 성격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우선 공통과목 먼저 살펴보시면 공통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모두 기본 학점을 4학점을 합니다. 증은 불가하지만 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에서 4학점 운영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3학점으로 줄게 되면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국사는 3학점을 기본 학점을 하고 편성 운영도 3학점입니다. 증감이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1학점으로 편성되어 있는 과학탐구 실험 1, 2 같은 경우에도 1학점이니까 증감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설명드려 볼까요? 선택 과목은 우선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기술과정, 정보, 제외국어, 한문 교과군에서는 4학점을 기본 학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1학점을 증감 범위 안에 두기 때문에 3에서 5학점으로 학교에서는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교양, 교과고는 기본 학점을 3학점을 합니다. 그리고 1학점을 증감하는 범위로 두기 때문에 2에서 4학점을 학교에서는 편성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니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 같은 과목에는 1학점 내에서 과목을 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학점 2학점을 하기 때문에 1학점 편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1에서 2학점을 학교에서는 편성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는데요. 고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입니다. 교과고는 174학점,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으로 288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수준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지침의 수준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하는 학점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난다라도 학기간 5학점 이내에서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상 편성을 차이가 나게 된다면 학생마다 학습 부담이 생기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때로는 작게 운영한 학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통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과목 이수 전에 편성 운영한 것을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하기 전에 공통과목 꼭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과목은 1학년에 편성해 주세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항목도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보통 교과의 공통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1학년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편성하세요 라는 부분이라서 4번, 5번이 유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단 위계성 있는 과목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예방 또는 보충 지도를 꼭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체육교과는 이전 교육과정 마찬가지로 매 학기 이수하도록 편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총량은 3년간 총 10학점 이상이 이수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교육과정을 보통교과 중심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되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교과의 과목을 개설이 가능하고 이때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라고 하는 부분은 학생의 필요도 있지만 학교에서 그런 전문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제외과 과목을 개설할 때는요, 꼭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또 새로운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는 계속해서 이전 교육과정도 했던 얘기였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전체 이수범위에서 50%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과의 과목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교과 이수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절대 50%를 넘지 않도록 편성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입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지도할 때 선생님들께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2028 대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건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신의 변화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수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내신의 변화 먼저 살펴보면 내신은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 잣대를 동시에 병기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절대평가, 성취도를 부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상대평가, 5등급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들은 사실 성취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취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과목은 우선 첫 번째는 교양교과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수 처리하는 것이 이전 교육과정과 동일하고요. 똑같은 성취평가를 하지만 성취 단계가 5단계가 아닌 3단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체육예술교과군과 그리고 과학탐구실험 같은 경우에는 3단계의 성취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단계 성취평가를 하는 과목 중에는요, 이제는 등급을 내는 과목이 있고 등급을 내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예외 과목은 사회과학교과의 융합선택 과목들입니다. 사회 6개, 과학의 3개, 9개의 과목들은 5등급은 평가하지 않고 성취평가 5단계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 어떨까요? 보통교과도 전문교과도 5등급의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통계정보는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 수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수학능력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선택을 했던 시험에서 이제는 선택이 없는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으로 바뀐 부분이 어떤 거냐면 국어,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세 과목이 모두 공통 시험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학은 대수, 미적분일, 확률과 통계가 모두 공통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학습하고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모두 학생들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영어나 한국사, 제휴가 한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의 이론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친절한 설명을 해주신 박무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